그때 옛날에 할매기였나? 거기서 친구랑 같이 술 먹었었잖아요. 언제요? 처음 그때 만취했을 때. 제가 뭐 많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없었는데. 작은 거 먹을래? 큰 거 먹을래? 큰 거. 드디어 와, 짠! 저녁 한 번 먹기 너무 힘들다. 아, 좋구만. 처음 원래 이거 촬영하면 처음에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야? 돈 뭉치는 방법. 돈 꽁치는 거만 알면 내가 하지. 왜? 거슬려? 이쁘지 않아. 헤네시 엑소 거기다 올려볼래? 됐어. 그때 뭐였지? 오늘 로또다. 또 되면은 응. 부모님도 드리고. 근데 그 부모님들 줄 때 중요. 부모님이 증여하는 거랑 내가 부모님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응. 증여는 똑같아요? 5천만 원. 아니 난 부자 될 거거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뭐 장모장이나 챙길 거거든. 장인어른 부모한테 주려면 애가 주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주고 그러면은 5천 할 수 있는 거? 1,000만 원, 5천 원 그냥 6천 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부자가 된다고. 전 안 챙겨줘요? 챙겨줘요 당연히. 알아서 잘 살아남아요. 아, 영건이는 안 챙겨? 아, 영화 안 챙겨? 왜 난 챙겨주는데 우리 영건이랑. 앞에 있어. 집 하나 사줘야지 영건이도. 응? 영건이도 진짜 부자 되면 집 하나 사줘야지. 집 사주고선 그 다음에 이거 받을 거야. 뭘 받아? 너 얘기야. 상속할 때 아파트를 그냥 애초에 사주고선 그 상속세 내는 상속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증여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증여. 증여. 상속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증여. 테스트 합격.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장점. 양도세가 조금 나오겠지. 누진세율이야. 금액이 커질수록 1,400만 원까지 6%, 5천만 원까지 15%. 만약에 차액이 1억이 났어.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는 35% 혼자 하면은 1억이잖아. 1억에 32% 혼자 양도세 내야 돼. 근데 공동명의 50대 50 하지? 그러면 5천에 대해 세금 내는 거야. 15% 해서 32%면은 15%에서 더해서 30%가 되는 게 아니라 15% 내고. 5천만 원에 대한 15%? 5천만 원에 15%, 5천만 원에 10% 각자 내고 끝. 2년 동안 보유하면 한 세대에 한 주택은 비과세인데 어차피 비과세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 공동명의가 좋은 거지. 그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반 각자로 봐. 부동산세 무슨 뭐 5년 이상 돼야지 뭐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응. 얼마요? 지금 9억이에요. 9억? 1주택자는 1억인가 12억이고 부동산세 인별 계산이거든요. 각자 계산? 그래서 서울 같은 데 15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잘려가지고 7억 5천.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는 거예요. 오. 근데 공동명의 때 단점이 뭐냐면 번거롭다는 게 어쨌든 매매를 하려면은 둘이 다 이 자료 서류가 두거가 다 필요하고 만약에 주부야. 주부인데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곧 1년이 돼가고 저희는 벌써 1년이야. 이제 6개월씩 나누고 있어. 뭘 나눠? 6개월은 오빠 카드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내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너무 많거든.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한쪽에만 몰았으면은 너 나중에 만약에 다 재보걸만 쓰면 너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패턴을 세금이 더 많아질걸? 그러니까 부연가율 많을수록 근데 진짜 많아. 그리고 아프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 장애인공제가 그 장애 있는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암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도 해주거든요. 해볼래. 우리 옛날에 회 먹을 때 알지? 경쟁하듯이 먹었던 거. 쉽지도 않았잖아.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살짝 초장 맛으로 먹은 것 같아. 초장이랑 먹는 거. 맞아. 맛있어서. 어릴 때는. 난 직장인이잖아. 내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 블로그로 수익이 나면은 이런 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 며칠 전에 한 800원 벌었거든. 나도 이거 알긴 알아요. 귀엽네 800원. 800원밖에 안 벌었어. 쓰면 무슨 땅팔 나? 그래서 만약에 너가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생기면 5월에 그냥 소득을 신고하는 거야. 2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응. 그래서 연말정산은 너가 2월달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어차피 5월달에 신고할 거니까. 아 그래서 회사에서 뭐 누락된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5월까지 5월인가 6월까지 하면 된다. 그게 원래 뭐야? 5월이 신고하는 달이어가지고 2월달 연말 잘못했으면은 5월달에 다시 재신고하면 돼. 근데 2월에 안 하고 5월에 하면은 응. 만약 우리 회사가 겸하고 금지면은 들통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5월에 너가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에 얘 소득세 신고해서 걔 가는 게 아니야. 종합과세랑 분리과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 다 합쳐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 합쳐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일단 떼요. 이자 받을 때 15.4, 그 지방세까지 하면 15.4%인데 내가 받을 때 뗀 세금에서 끝. 이자 소득이라고 하면은 받을 때 14%뗀 거에서 끝. 종합소득에 아예 펌을 5월달에 다시 신고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혜택을 주는 거지. 분리과세는 혜택이야. 각각 이미 세금을 뗐는데도 한 번 더 세금 떼가는 거잖아. 각각 세금 뗐잖아. 그거를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불러. 먼저 납부한 세액. 근데 이 종합소득 왜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 세율이 다르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번 전부의 소득이 합쳤을 때 세율로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먼저 냈던 세금 빼주는 거야. 아 그걸 먼저 말해줬어야지. 이제 이해됐다. 일단 그래서 분리과세는 어쨌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혜택이다. 합산 안 하니까. 너 언니한테 어떻게 그래? 그 매장에 가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학도 먹었으면 가라고. 12시야. 네. 이거 다 먹고 아직도 안 먹었어? 빨리 앉아. 12시 안에 갈 거야? 진짜 12시 안에 나 갈 거야. 너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